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의 잠깐 상식은요. 오행의 숫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 숫자가 왜 필요하며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대부분 안 해주시죠. 네,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해 드릴게요. 일단은 13은 수예요. 13이 아니군요. 16이군요. 죄송합니다. 16수. 16수예요.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예요.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될 때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예요. 이 홀수에 해당되는 거에 양간 글자가 오고요. 짝수에 해당하는 글자에 음간 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홀수니까 수중에 임수가 오고요. 6은 짝수니까 수중에 음수가 오는 거고요. 27화도 마찬가지죠. 27화인데 2는 짝수니까 음간 정화, 7은 홀수니까 양간 병화. 그 다음 3은 홀수니까 양간 간목, 8은 짝수니까 음간 을목. 그 다음 4는 짝수니까 음간 신금, 9는 홀수니까 양간 경금. 그 다음에 5는 홀수니까 진술이라는 양간. 그 다음 10은 짝수니까 음간 충미토가 온답니다. 이 오행의 숫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본인에게 꼭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십성이 있잖아요. 오행이 있잖아요. 그 오행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내 사주 안에 그 오행이 없어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럴 때 만약에 용신이 병화라고 한다고 쳐요. 근데 병화가 내 사주에는 안 오고 운에서도 한참 있다 오거나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전화번호에 7이라는 수를 많이 쓰든가, 아니면 아파트 7층에 살든가, 아니면 707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도 7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하면 그 부족한 부분이 대체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답니다. 이런 걸 많이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신약한 사주인데 만약에 인성이 간목이다. 그러면 3이라는 숫자를 많이 써야겠죠. 전화번호에 3을 많이 쓰든가, 3층에 살든가, 303호 살든가, 아이디 만들 때 3이라는 글자를 많이 쓰든가, 3이라는 숫자를 많이 활용하고, 일상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숫자에 있어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순번을 정해도 내가 3번째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많이 이 용신인 3, 간목을 활용한다면 없어도 그게 조금은 채워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이런 오행의 숫자를 좀 기억하셨다가 본인에게 용신, 길신이 될 수 있는 글자를 기억하고 그 글자가 상징하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일생활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65세 되신 분의 사주를 알아볼 건데, 우선은 이 사주 안에
관성의 입장에서 이 사주를 바라보는, 한 글자 한 글자 바라봐서 이 관성은 남자에겐 자식이고 여자에겐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이분에게 남자라면 자식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 자식의 사주가 아니라 아빠의 사주에서 자식의 모습을 찾는 방법. 그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는 사가 남편의 모습이에요. 남편의 사주가 아니라 본인의 사주, 남편의 사주가 아니라 본인의 사주 안에서 이 남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이 남편에 해당하는 이 관의 모습을 보면 그 남편의 성정이나 사회적 활동력이나 능력, 재적인 어떤 성취,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답니다. 그럼 먼저 이 사주를 가진 남자도 있을 테고 여자도 있을 테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주를 먼저 기본적으로 그냥 이 관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 당사자, 본인 사주를 가지고 온 분의 사주를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해보고 그 안에서 사라는 관성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금 두 개를 가지고 있죠. 신금, 묘목, 미토 다 현침이죠. 천간에는 갑하고 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오묘미신. 그 중에 6글자 중에 4글자는 현침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말이 뾰족뾰족하고 좀 부드럽게 다정하게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일단 천간에 이렇게 비견 글자가 있다는 거는 경쟁 상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도 좀 나갈 한 구멍이 더 있다거나, 아니면은 항상 뭔가가 온다면 얘가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이 내 차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묘는 신금, 날카로운 칼날 같은 것들이, 날카로운 가위 같은 것이 이 묘목, 어린 화초를 위에서 자르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신묘일주는요, 꾸미고 다듬고 하는데 굉장히 그런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도 못 보고요. 그리고 본인도 잘 꾸미고요. 본인도 수시로 조금만 가지가 자랐다 싶으면은 동그랗게 예쁘게 잘 잘라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신금도 그렇고 묘목도 그렇고 좀 예쁜 글자잖아요. 잘 꾸미고, 네. 그렇답니다. 근데 이 묘목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서 계속 칼날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묘목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지요. 그리고 이 신금 입장에서 이 묘목은 편재예요. 이 여자가 편재 같은 부인이 되기를 바래요. 여우같이 항상 꾸미고 예쁘게 본인 앞에서는 항상 화장한 모습으로, 집에서도 추리닝이 아니라 예쁜 옷을 입고 다니길 좀 바라는 그런 성정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 묘가 있으면 부부 사이에서 좀 이별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금극목으로 해서 이 묘목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건 좀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더 힘든 게, 이것도 금이고요. 사축도 반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반합인데 사유축, 유가 오는 시점이 지금 이때잖아요. 그죠? 사유축. 이때가 되면은 이제 이 묘목은 살아남을지 좀 걱정이네요. 온통 위에나 아래나 다 금이에요. 어린 화초가 이런 금 세상에서 버틸 수 있을지, 예, 그 부인의 목숨이 이때 좀 달려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축 금국을 이루고요. 여기서는 묘미 목국을 이뤄요. 결국 사축 금과 묘미 목, 금과 목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지지에서. 그럼 묘미는 목이니까 재성이고요. 사축은 금이니까 지금 비견이에요. 그렇죠? 비견이 이 묘미, 인성을 두고 다투는 그런 현상이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에도 지금 비견이 있는 걸로 봐서는 형제가 좀 많은 집안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두고 비견끼리 다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질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쵸? 아, 잠시만요. 아, 엄마가 아니군요. 묘미는 재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재성을 두고 지금 비견끼리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결혼하기 전에 친구의 애인과 썸을 탄다거나, 뭐 현재도 그럴 수도 있고요. 주변에 비견이 데리고 있는 그런 여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약간 대시를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무엇보다도 항상 임수를 봐야 돼요. 이 신금이 이렇게 기토나 이렇게 미토 이런 토를 보면은 신금은 보석이잖아요. 보석이 흙이 묻으면 이 보석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 보석이 아무리 예뻐도 흙이 묻으면 이 보석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신금이 임수를 보면 신금의 인물이 굉장히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임수가 없어요. 토만 있어요. 흙이 잔뜩 묻어있는 보석은 인물이 별로겠죠?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인물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멋은 엄청 부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정관격이라 공무원을 하고 있답니다. 공무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화가 천간에도 떠서 병화로 이렇게 딱 뜨면은 좀 공무원 중에서도 좀 고위 공무원이나 능력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형태로 어떤 작업 환경이 이루어질 텐데 천간에 뜨지 못하고 지지에만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 을목이 얘거지 본인 거가 아니에요. 동료나 형제나 친구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나 형제나 친구는 이 편재, 돈을 가지고 있거나 예쁜 여자를 가지고 있고 본인은 식신을 아니죠. 토생금이니까 인성, 편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은 편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동료나 형제, 친구들은 편재를 가지고 있어서 돈이 들어온다면 이 돈은 이 친구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을, 묘 이렇게 뿌리가 정확하게 있죠. 부인은 괜찮은 부인이라고 좀 떨어져 있긴 해도 괜찮은 부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뿌리가 있는 관계로. 그리고 그 부인은 을묘로 있으니까 굉장히 가늘가늘하니 팔다리도 좀 길쭉길쭉하고 좀 여성스럽고 그런 모습을 띌 것 같고요. 이쯤 되면 이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묘미가 있군요. 여기 묘미가 있는데 여기 해묘미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 어렸을 때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그쵸? 목이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이때 결국에는 목이라는 거는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재성이잖아요. 어렸을 때 자란 환경이 돈 많은 집안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잘 자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화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은 이 남자 기준으로 자식을 볼게요. 자식이라 그러면은 한 이때쯤부터 뭐 자식의 운을 보면 되겠죠. 그쵸? 자식은 사화예요. 여기서 자식은 사화예요. 사화 입장에서 보면 해자축이면 관이죠. 그리고 사화 입장에서 신유술이면 재예요. 재의 관으로 흐르네요. 그죠? 그리고 사화 입장에서 이제 십성을 매겨보면 정인, 식신, 정제, 정제, 식신, 식신, 정인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다소 신약한 사주죠. 자식이 다소 신약해서 살짝 우유부단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화라는 글자로 자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적으로도 밝고 낮에 많이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인 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밝은 작업 환경에서 낮에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 복은 있겠네요. 엄마가 또렷하게 이렇게 을묘로 딱 있네요. 그쵸? 엄마 복은 있고요. 뿔이 있게 딱 있어요. 뿔이 있게. 근데 아빠는 천간에만 떠 있네요. 그러면 아빠는 무늬만 아빠예요. 돈만 벌어다 주는 존재겠죠? 지지에 신금이나 유금이나 있었으면 아빠는 안에서나 밖에서나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아빠가 될 텐데 일단 천간에만 떠 있는 관계로 아빠는 돈만 벌어다 주고 실질적으로 이 자식을 키우는 분은 엄마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식신이 많지요. 항상 좀 약간 부잡스러울 수도 있고요. 항상 뭔가를 가만히 못 있는, 항상 몸을 좀 움직이고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는, 아무것도 안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벌리는 것도 좀 문제이긴 하겠죠. 식신이 세 개면 약간 과한 느낌은 좀 있죠. 근데 확실하게 재가 하늘에 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력한 과정이 재로 이어져요. 결과물, 돈으로 이어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친구는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주를 타고난 자식을 갖게 된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여기 사주에서 보면은 관인이 우세하면은 좀 직장인에 조금 가깝고요. 식재가 우선이면 그 사업이나 그쪽으로 조금 유리해요. 근데 운은 또 재관으로 흐르네요. 관재로 흐르네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65세라면 자식분이 뭐 한 이쯤이나 됐을라나요? 42세 32세 한 여기 끝에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은 관성운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주변에서 요구받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형성되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대라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겠죠. 운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라고 계속 운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식재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갈등이 굉장히 좀 심해질 수 있는 그런 복잡한 심정이 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이렇게 나이 먹으면서 재나 식신이 이렇게 강하게 오다 보면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도 나이 먹으면 식재로 가는,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가게나 자기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기겠죠. 그리고 어렸을 때 일단 사입장에서 인묘진으로 왔네요.
그럼 인성이죠. 어렸을 때 인성운을 흐르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또 이때도 관인. 지금 인성에, 관에. 그럼 굉장히 좀 모범생이고 바르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자식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여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분 입장에서 72세 때 사유축 금국이 형성이 됐잖아요. 사유축 금국이라는 거는 이 자식 입장에서는 재가 되겠죠. 자식 입장에서는 재가 될 거예요. 재.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이 재가 된다는 거는 이때 되면은 자식은 한 뭐 이쯤이나 되겠죠? 예. 40대 초중반 정도 될 텐데 그때 돈을 아주 좀 많이 벌 시기로 접어들겠네요. 그러면 이때쯤에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좀 시작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정제 이렇게 있는 거는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고 수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일단 꼼꼼해서 굉장히 꼼꼼해서 꼼꼼해서 정제를 보고 있다는 건 이분 입장에서는 뭐 수를 다루는 뭐 경제, 경영, 회계, 뭐 은행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부해서 공부한 걸로 연구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돈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로 되게 통관이 되게 잘 되고 있잖아요. 인성에서 그쵸? 식신으로 가서 식신에서 재로 또 가고 그쵸? 근데 이 사화 입장에서 보면은 관이 없어요. 그쵸? 이 사화 자식 입장에선 관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은 자식 입장에서 관이 없다는 건 조금 모범생과이기는 한데 여기서 나오긴 하지만 속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일 수 있어요. 남에게는 그렇게 비춰지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래도 완전히 무관이 아닌 게 축중의 개수가 있잖아요. 축중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축중의 개수 지장간 말씀하는 거예요. 네, 축중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그래도 지장간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 무관은 아니에요. 심리 속에 그래도 들어는 있어요. 아, 조금은 그쵸? 자기 제어, 자기 통제, 이타심, 봉사심, 책임감, 스트레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남들의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어도 지장간에 있다는 거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세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자유롭게 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기 안에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본인은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사주를 가진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주를 내놓고 제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남편 사주는 모르겠대요. 아니면 남편의 시를 잘 모르겠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사주로 남편을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일단 남편의 모습이 사저 역시 그죠?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여자랑 처음에 사귀었어요. 그랬다가 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이겠죠. 그러니까 뭐 동거를 했을지 아니면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을지, 아니면 잠깐 사귀었던 여자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만난 지금의 부인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자식은 엄마의 힘을 단단히 받고 있네요. 엄마가 뿌리가 있네요. 그쵸? 자식은 그래서 남편이군요. 죄송해요. 남편은 일단은 지금 정인 남편은 가만히 받는 거에도 되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잘 받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가 아닌 도움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은 식신. 남편도 일 벌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겠죠? 건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를 시작하면 좀 끝을 보는 그런 성향이 나오겠죠. 식신이 재로 이어지다 보니까 연구 궁리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이게 또 결과물로 천간에 이렇게 떡하니 떠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물은 또 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겠지요. 그쵸? 그리고 지금 남편 입장에서도 무관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사화예요. 밖에서 사람 좋은 사람이죠. 골고루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인데 천간에 떠있지 못함으로 조금 사람 좋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크게 내세울 만한 어떤 객관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출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 천간에 병화가 하나쯤 있었으면 남편의 모습이 뿌리는 있는데 여기 몸통이 없기 때문에 살짝 남 앞에 내세우기 2% 부족한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남편이 식신과 이렇게 합을 하네요.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그쵸? 식신과 합을 해서 금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네요. 금은 그러면 결국에는 돈이죠. 그러면은 노력해서 돈 만드는 재주가 굉장히 좋은 남편이다. 그쵸?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 사유축. 이때 화극 금이죠. 이때 떼돈을 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 뭔가 사업이 갑자기 너무 잘 돼가지고 좀 떼돈을 벌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 이쯤 돼서 결혼을 했겠죠. 아니면 이쯤에서 결혼했을 텐데, 일단은 결혼하자마자 경제적인 사정은 굉장히 좋게 지금 금이 지금 강화되는 시기예요. 일단 어렸을 때 보면은 사오미 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렸을 때 남편분은 굉장히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아주 잘 논 케이스, 비겁들과 어울려서 정말 잘 응답하라, 응팔에 나오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잘 놀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면 사 입장에서 보면은 재죠. 네. 이때 되면은
돈도 많아지고 주변에 꼬이는 여자들도 많아지고 그다음 그동안 이렇게 벌렸던 식신에 대한 결과물도 좋아지고 여러모로 괜찮네요. 근데 이때 딱 축술미가 걸리네요. 식신의 축술미가 딱 걸렸어요. 그러면 식신의 축술미는 식신은 뭔가 그 건강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죠. 그럼 이때 축술미가 걸리면 이때 뭔가 병을 진단을 받는다거나 무슨 몰랐던 병을 진단을 받아서 갑자기 투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그동안 연구했던 연구 결과를 남이 도용해서 그거를 오히려 가져가서 그쪽에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서 본인은 굉장히 타격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죠. 그쵸? 이때는 병신합이 이루어지네요. 이때는 관이 없었는데 관이 와서 병신합 수로 작용을 했네요. 신금에게는 수가 아주 좋죠.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병신합 수가 이루어져서 네, 굉장히 지금 신금이 깨끗하게 씻기고 신금의 가치가 빛나는 시기고 예,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42세니까 42, 43, 44, 45 42, 43, 44, 45, 46세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47, 48, 49, 50, 51세까지는 축술미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연구 결과를 누가 갈취를 해서 그를 자기 것인 양 도용을 당할 가능성도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 스트레스, 편관이 왔죠? 스트레스가 왔어요.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왔어요. 근데 다행히 스트레스를 또 극복할 수 있는 인자가 자기 안에도 있네요. 식신제살. 결국에는 본인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편관적인 어려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을 맞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자축 오죠. 해자축 오면은 수기운이니까 아주 좋죠. 안 그래도 지금 수기운이 신금한테는 가장 좋은데 말년에 이렇게 수기운이 오는 걸로 봐서는 말년에 아주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해묘미가 이루어지네요. 해묘미면은 사화 입장에서 인성이죠. 인성. 주변의 도움이나 아니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적으로 굉장히 큰 이득을 취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